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네이버의 어닝 쇼크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비슷한 처지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정도에 많은 직장인들 중에서 프로그래머 분들을 많이 개발자분들을 많이 흡수를 했습니다. 네이버랑 카카오가. 그리고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그 연봉을 많이 올림으로써 고정비의 증가가 꽤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마지막 분기 때 좀 많이 나왔는데, 어찌됐건 지금 금리가 인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고정비 증가는 상당한 타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 간에도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 고정비,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 떻게 보면은 회사의 매출과 약간 그 비례하면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자를 뽑으면은 생산 조업자들을 뽑으면은 그거에 걸맞는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공장이 가동되지 않았을 때 고정비 증가에 따른 한계의 감소가 일어나겠죠. 근데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4차 산업 시대에서 이 플랫폼 산업을 하는 기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출액은 비슷해요. 매출액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감소를 했냐면은 고정비 증가에서 인건비 증가인데요. 이거는 이제 왜 알 수 있었냐면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판관비 내역에서 이 분기별로 좀 보겠습니다. 분기별로 좀 보게 되면은 어, 판관비에서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지금 보면은 엄청 늘었어요. 이게 지금 원래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연간으로 제가 빼보면은 인건비가 원래는 1.5배가 늘었습니다.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가 1.5배가 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고정비 증가가 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연말에는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좀 악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를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좀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률 보게 되면은 원래는 한 25% 정도 유지를 했었는데 어, 지금 22% 됐다. 근데 이번 분기 때 계산을 해보면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제조업이라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고, 뭐 네이버, 카카오랑 또 다르겠지만은, 궁극적으로 회사가 버는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회사가 인건비의 비중을 많이 든다는 것은, 향후에 이제 회사가 잘 안 됐을 때 어마어마한 타격으로 이게 됩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제가 좋아하는 회사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을 잘 뽑지 않는다. 물론 사람이 인재고 다 좋은 건 맞지만은 이 고정비에 대한 아주 민감한 그 관리를 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최근에도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뭐 화학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어, 오사트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자동화를 설비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뭐 필리핀이나 중국에 라인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필리핀으로 많이 옮기고, 이런 것들이 베트남에서 필리핀으로 옮기고 이런 것들이 고정비 감소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 인건비 증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 좋은 건 아니다. 향후에 지금 금리 인상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좋은 건 아니고, 영업이익률이 물론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회사의 매출 대비 그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보이는 서비스업이라 나와 있죠. 이 플랫폼 산업에서 맞지 않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투자의 적기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현재 이런 지금 고부가치 인력들이 자리를 세팅을 해가지고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놓는다면은, 지금 물론 인건비가 들지만은 향후에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마인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는, 그리고 투자자는 돈을 많이 벌고 대박이 나서 몇 배 레버리지 써가지고 대박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기에
위험 관리 능력이 어땠는지도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들은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꾸준하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냐, 고정비를 얼마나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냐, 그런 것들이 향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 상당한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주가를 보게 되면은 금요일장에서도 개파락해서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지금 거의 탄탄한 바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건비가 너무 증가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그 소비적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B2C 기업이라는 거죠. B2B의 계약보다는 B2C에 대한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회원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보험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위축,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대한 위축이 되게 되면은 매출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지금 인플레이션을 인해서 매출액이 높게 잡힐 수 있겠지만은 그 소비가 위축이 되는 순간 어떻게 타겟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냥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것보다 현재 위치에서 내가 정말 4차 산업에 필요한 그런 부품들을 만드는 핵심 소재 기업의 영업이익률 20%, 10%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과 같은 플랫폼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향후의 미래를 본다, 향후에 좀 내가 10년을 앞으로 본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카카오톡이 나왔을 때 생각하는 거가 핵심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한다? 사실은 조금 저는 약간 회의적인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산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경기에 민감하다는 것을 또 한 번 지금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 성장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시가총액 대비 두 회사가 영업이익을 충분히 좀 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낸다 했던 것이 벌써 지금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 5년 동안에 과연 어떤 것들을 바꾸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아쉬웠던 것들은 카카오가 여러 가지 그 자회사들을 상장을 시키면서 회사적인 부분에서 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또 네이버가 이어서 하는 건 아닌지 이런 또 우려스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관심은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고정비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이번 1분기 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